상위 1%는 은퇴 후에도 얼마나 쓸까? 당신의 상상을 초월하는 노후 생활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길을 걷다 보면 가끔 고급 외제차를 타고 골프백을 트렁크에 싣고 어디론가 향하는 은발의 부부를 볼 때가 있다.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고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누리는 모습. 부럽기도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우리는 대부분 은퇴하면 줄어든 수입에 맞춰 생활비를 줄여야 한다고 배운다. 그런데 반대로 은퇴 후에도 월 1,000만 원 이상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상위 1%의 은퇴자들이다.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쓰는 걸까? 그리고 우리와는 어떤 점이 다를까? 이 이야기는 단순히 부자들의 세상을 부러워하자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소비 수준을 통해 우리도 현실적인 은퇴 설계를 다시 점검해보자는 데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 상위 1% 부자들의 은퇴 생활비 수준.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자. 통계청과 하나금융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상위 1% 은퇴자들의 평균 월 생활비는 800만 원에서 1,500만 원 수준이라고 한다. 여기엔 해외여행, 고급 의료 서비스, 프리미엄 주거비, 취미활동 비골프, 와인, 수집 등 외식비 등이 포함된다. 반면 일반적인 국민연금 수령자는 월 평균 6,070만 원을 받는다. 부부가 합쳐도 130만 원 안팎이다. 극단적으로 비교하자면 상위 1%는 일반 은퇴자의 10배 이상을 쓰며 살아간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할까? 나는 상위 1%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선을 긋기 쉬운데 사실 비교를 통해 현실을 점검해보는 건 중요한 일이다. 왜냐고? 바로 은퇴 후에도 여전히 소비는 줄지 않는다는 걸 부자들의 생활비가 보여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부분 은퇴하면 지출이 줄어들 거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면 병원비, 자녀 지원비, 여행비, 여가비, 식비 등등으로 지출이 줄기는커녕 늘어난다. 특히 건강이 안 좋아지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런데 소득은 없다. 상위 1%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은퇴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한다. 우리도 이 점을 배워야 한다. 사례 1. 은퇴 후 매월 1,000만 원을 쓰는 60대 부부의 삶. 서울 강남에 사는 65세 윤 회장 부부는 5년 전 회사에서 은퇴했다. 하지만 매일이 바쁘다. 아침엔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하고 점심은 와인 모임에서 해결하고 주말마다 강원도 별장에서 시간을 보낸다. 한 달 생활비는 약 1,200만 원. 이 돈은 어디서 나오냐고? 퇴직 전 투자해둔 상가 임대 수익이 매월 700만 원, 배당주에서 200만 원, 그리고 연금에서 300만 원이 나온다. 은퇴하고 나니 돈 쓸 곳이 더 많다고 윤 회장은 말한다. 이 사례의 핵심 포인트. 은퇴 후에도 고정 수입원을 확보해 놓은 준비된 은퇴는 삶의 질을 극적으로 높인다. 사례 2. 은퇴 후 고급 요양병원에서 노후를 보내는 어머니. 경기도 분당의 고급 요양병원에 계신 78세 최 여사. 치매 초기에 진단을 받아 입소했는데 한 달 비용이 600만 원이다. 최 여사의 남편은 공무원 연금을 받았고 사망 후 유족연금으로 아내에게 매월 250만 원이 들어온다. 부동산 월세 수익이 300만 원. 자녀는 용돈 외에는 금전적 지원을 거의 하지 않는다. 이 사례의 핵심 포인트. 건강 악화는 생각보다 빨리 오고 그에 따른 비용은 크다. 특히 요양, 간병 등은 예상보다 훨씬 큰 지출로 이어진다. 사례 3. 은퇴 후에도 매월 500만 원 소비, 일반인의 현실. 반면 경기도 일산에 사는 63세 김씨 부부는 자녀 2명을 모두 출가시키고 은퇴했다. 국민연금으로 부부 합쳐 130만 원 받고 자그마한 월세 수입 50만 원, 자산을 조금씩 팔아 생활비로 쓴다. 하지만 생활비는 기본으로 매월 45만 500만 원이 든다. 자녀 결혼 비용을 대느라 퇴직금의 대부분을 썼고 현재는 노후 파산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다. 최근엔 자녀에게 매달 100만 원씩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 이 사례의 핵심 포인트. 내가 벌어둔 것만으로 충분하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면 안 된다. 실제 은퇴 생활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많다. 결국 은퇴는 돈과 준비의 싸움이다. 상위 1%가 은퇴 후에도 풍족하게 사는 건 단지 돈이 많아서만은 아니다. 그들은 은퇴 전부터 확실한 수입원,
자산 설계, 건강 관리를 준비해 놓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의 소비 수준을 보며 이렇게 자문해 봐야 한다. 나는 은퇴 후 매월 얼마를 써야 행복할까? 그 돈을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상위 1%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후회하지 않는 노후를 위해 뭘 해야 할까? 노후는 누구에게나 온다. 부자든 평범한 사람이든 말이다. 하지만 준비한 만큼 삶의 질은 천지 차이가 된다. 은퇴 후에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오늘 이 글을 본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시간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그래, 저 사람들은 원래 돈 많잖아. 난 달라. 맞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우리는 상위 1%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의 삶을 보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배울 점을 찾는 겁니다. 실제로 상위 1% 은퇴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몇 가지 보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준비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1.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을 확보하라. 은퇴 후에 고정 수입이 없으면 불안감이 커집니다. 직장 월급이 끊기면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소모되는 느낌이 크거든요. 그래서 부자들은 연금, 임대 수익, 배당금, 이자, 수익처럼 현금 흐름이 나오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 둡니다. 작은 오피스텔 하나라도 꾸준히 월세가 들어오면 마음이 든든해요. 당신도 지금부터라도 수익형 자산을 하나씩 만들어야 해요. 작은 금액이라도 매달 들어오는 구조가 은퇴 후 삶의 질을 바꿉니다. 2. 건강을 미리 관리하라. 가장 큰 절약. 상위 1%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또 하나, 바로 건강 투자입니다. 운동, 식단, 정기검진 이건 결코 사치가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아프면 안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은퇴 후 가장 큰 지출 항목이 병원비입니다. 치과 치료, 관절 수술, 요양원 비용은 수천만 원이 한 번에 나가기도 해요. 건강은 가장 강력한 자산입니다. 지금 당신이 매일 30분씩 운동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노후 비용을 수천만 원 아끼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3. 소비 기준을 스스로 설정하라. 부자들은 은퇴 후에도 많이 씁니다. 하지만 그 소비는 본인 기준에 맞춰 계획된 소비예요. 반대로 평범한 사람들은 주변 눈치 보다가 쓸데없는 소비에 끌려가 버립니다. 주변 친구가 골프 시작하니까 나도 따라가고, 가족 모임에서 체면 차리느라 무리한 식비를 쓰고, 자녀 결혼 자금, 손주 교육비로 통장이 텅텅 비고, 남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사는 훈련을 지금부터 하셔야 합니다. 소비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감정적 지출을 줄이는 게 현실적인 준비예요. 은퇴 준비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다. 난 늦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진짜 늦는 거예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체크리스트처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은퇴 후 매달 얼마가 필요할까? 지금 그걸 충당할 소득원이 있나? 부족하다면 어떻게 채워야 할까? 내 소비 습관은 나를 위한 걸까? 남을 위한 걸까?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천을 오늘 하루 했는가? 이런 질문을 오늘부터 매주 한 번씩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 나만의 기준으로 사는 법. 상위 1%처럼 사는 건 모두의 꿈일 수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삶을 지켜내는 힘입니다. 어떤 사람은 월 200만 원으로도 행복하게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월 1000만 원이 있어도 불안에 떨죠. 결국 핵심은 얼마를 쓰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준비하세요. 지금의 작고 소박한 선택이 10년 뒤 은퇴 후의 삶의 품격을 결정합니다.